중학교 때부터 무진장 많이 들었어요. 무진장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서야만큼은 진짜 완벽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갈 겁니다. 함수를 먼저 알려면은 첫 번째 대응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 대응, 뭐 마주 보겠다는 얘기야. 마주 본다.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짝지어준다. 짝지어주는 이 행위를 이제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이렇게. 그리고 중학교 때는 1대1 대응이란 말을 썼는데 고등학교 때는 1대1 대응에 대한 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짝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의 주머니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될 건데, x가 있고 y가 있고 얘들 원소가 야 있을 거야. 얘들 원소가 야 있을 거야. 그럼 얘 하나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거, 얘 하나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거, 얘 하나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거. 때로는 이 친구하고 짝지어줘도 친구하고도 역시 짝을 지어도 상관없고, 어쨌거나 이렇게 짝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얘기를 통칭해 가지고 x가 y에 대응된다,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하고요. 책에는 이제 두 집합 x 집합을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이라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도쿄, 서울, 런던, 워싱턴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 것 같아. fx는 그 나라의 수도라는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한국은 서울한테 대응되고, 일본은 도쿄에 대응되고, 미국은 워싱턴에, 그 다음에 영국은 런던에 대응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응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함수를 약속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함수의 정의의 완결편이야. 중학교 때는 뭐 되게 뭐 이상한 요리까지 알꼬리한 말로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확한 단어 두 집합 xy에 대해서 일단 두 집합이 필요하고요.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지금 주어 목적어 바뀌어 있는데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 가가 나있는데 상관없어요.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 짝지워 질 경우 우리는 얘를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x의 각 원소가라는 요 포인트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응도 중요한 단어지만 위에서 짝지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x에서 y로의 함수를 펑션, 기능, x에서 y로 보내는 힘, 이 과정을 f 또는 f 땡땡 x에서 y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밑에 사례를 보면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삼각별 1번 내용,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소문자 f, g, h 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뭐 다른 거 본 적이 없습니다. f 함수, g 함수, h 함수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2번 내용부터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x의 각 원소에라는 이 말은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각 원소란 말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이란 말은 x 하나당 y 원소가 2개 이상 하면 안 돼. 2개 이상 대응하면 안 돼. 오직 하나가 되어야지 애들이 함수로 인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 다음 중 함수인 거 아닌 거 찾는 거에서 건드리는 게 어차피 포인트가 얘 아니면 얘 두 개밖에 없어. 빠지지 않고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는 상태. 자, 그래서 다음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대표적으로 안 되는 두 가지 케이스에서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 그림에서는 x하고 y가 있는데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y는 a, b, c, d라는 놈이 있었어요. 얘의 개수가 더 많은 거는 상관없어요. 얘의 개수가 더 많은 것도 상관이 없어. 일단 함수 내에서는. 물론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배울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지만, 함수에서는 그게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얘가 얘랑 대응이 됐어. 얘가 얘랑 대응이 됐어. 얘가 얘랑 대응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함수가 되는 상태야. 그런데 얘가 얘랑 대응됐어. 빠뜨리고 얘가 얘랑 대응됐어. 얘는 함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x의 각 원소란 말을 위배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대응돼야 되거든. 그치? 두 번째, 얘가 얘랑 대응됐어. 얘가 얘랑 대응됐어. 근데 얘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 하나 이것도 함수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례는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는 말을 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는 것들이 있어. 아닌 것처럼 보여. 얘랑 얘랑 대응됐어. 얘랑 얘랑 대응됐어. 근데 얘가 얘랑 대응됐어. 이런 것들은 함수 맞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주머니 그림에서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래프 상황도 한번 볼게요. 그래프.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프 상황에서 함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 그래프야. 그죠? 그러면은 x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왜 모든 실수냐면은 그래야지 점과 점 사이를 연결시켜서 선이 만들어지거든. 여기는 이 y도 이제 후일에 뒤에서 얘기하지만 공력이라 얘기할 건데, y의 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공력이라 얘기하고, 실제로 y가 되는 애들이 치역이라 부를 건데, 얘들을 이제 좀 끊어서 생각해 보면 0을 넣었을 때의 값이 1이 되고, 1을 넣었을 때 값이 2가 되고, 3을 넣어주면 4가 되고, 4를 넣어주면 5가 되고, 여기서 정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y에 하나씩 대응될 수 있다는 거죠. 빠트림 없이 다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1차 함수. 자, 얘 같은 케이스는 x의 제곱 플러스 1 정도라고 쌤이 세팅을 하고, 얘도 역시 0을 넣어주면은 1이 나오고, 1을 넣어주면은 2가 나오고, 3을 넣어주면은 10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을 넣어줘도 얘들은 2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을 넣어줘도 1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값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 함수야, 함수. 그치?
뭐야 애들? 뭐예요? 이 도형 뭐예요? 원이죠 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야. 그치? 얘를 조금 더 넉넉 잡아가지고 뭐 한 5 정도로 할게. 그러면 얘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뭐 25? 네, 정도로 하시고 x에 물론 5를 넣어주면 얘가 0이 나와요. 얘는 돼. 근데 0을 넣어주면은 x에 0을 넣어주면은 y의 제곱은 5, 25이기 때문에 플러스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된단 말이야. x에 1을 넣어주면은 1의 제곱하고 나가고 24고 y 값은 플러스 루트 24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원 파트에서 원의 함수란 말 대신에 원의 방정식이란 말을 썼다는 거지. 이렇게 함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에서 할 얘기를 조금 당겨와서 그래프 상황에서 함수가 되는지 판별을 하려면은 그래프 상황에서 판별식 세로줄을 그었을 때에 한 점에서 만나면은 얘들은 하나 대 하나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함수가 된다. 이런 상황은 함수가 되지 않겠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음 개념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할 건데요. 이 정의역, 공역, 치역은 앞으로 이제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할 단어입니다. 1번 정의역과 공역을 묶어놨어요. 네, 묶어서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다라고 일단은 가정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즉 f 땡땡 x는 y인데 이때 x라는 집합이 있을 것이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x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서 얘들을 정의역이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y 집합 안에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역이라고 할 거야. 그래프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이 x축, 그러니까 x의 값들 이런 것도 다 정의역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y축, y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다 이제 공역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 중에서 팍 넣어가지고 탁 만나서 튀어나온 것들, 팍 넣어서 서로 대응되면서 그래프가 막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일단 x축 전부 다가 정의역,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입니다. 밑에서 읽을 거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실수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모든 x의 값들 정의역, y축에 있는 모든 y축 위에 있다고 얘기하기보다 그냥 y의 모든 값들, x의 모든 값들, 축 위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얘들을 각각 정의역과 공역이라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 치역은 뭐냐? 치역은 함수 f는 x는 y에서 x와 y에 대응할 때 이것을 기호로 y는 fx라 얘기하며 이 x에 대한 함수값들을 모아가지고 얘들을 치역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말이지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fx x를 넣었을 때 튀어나온 결과물 아웃풋 x는 정의역 안에 소속되어 있고 여기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들을 함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결과 값들 걔들만
모아가지고 얘를 치역이라고 얘기할 거란 거지. 치역. 그래서 조건지지법으로 이렇게 fx가 원소인데 x는 정의역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그들이 f를 타고 나온 결과값들이 치역이 될 것이야. 다시 쉬운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죠. x가 이렇게 y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 2, 3.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시적으로 세상의 모든 숫자들은 1, 2, 3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A, B, C, D. 그럼 일시적으로 세상의 모든 알파벳은 A, B, C, D 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1, 2, 3은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요. A, B, C, D는 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들이 서로 대응을 할 거예요. 함수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힘에 의해서 1은 A로 가세요, 2는 B로 가세요, 이런 힘에 의해서 얘가 얘한테 짝지어지고 얘한테 짝지어지고 얘한테 짝지어졌다는 거지. 그러면은 공역 중에서 짝지어준 함수값들, 지금 F1은 A로 나왔고 F2는 B로 나왔고 F3도 B로 나왔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 함수값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놈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할 거란 거지. 되시겠습니까? 자, 가장 쉬운 사례였고요. 다시 1차 함수, 2차 함수로 가셔가지고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x는 모든 실수예요. 여기 엄청 많은,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엄청 많은 공역. 공역도 모든 실수. 그런데 0을 넣었더니 1이 나오고 1을 넣었더니 3이 나오고 3을 넣었더니 4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 짝져지죠. 그러니까 x에 엄청 많은 숫자들을 다 넣었더니면 또 출력값도 엄청 많은 숫자란 말이야. 지금 이 같은 케이스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y 값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 x의 값이 뭘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런데 정의역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제한을 걸어볼 수 있어. 이게 제한 변역이라고 합니다. 변역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다 합쳐서 변역이라고 얘기할 건데, 정의역에 제한을 팍 걸어가서 세상의 모든 숫자를 일시적으로 1, 2, 3밖에 4밖에 없다고 칠 거라는 거지. 공역은 내 맘대로야. 공역은 1, 2, 3, 4, 5, 6, 7, 8, 9, 10, 한 100까지 있다고 할게. 내가 공역이 돼요. 근데 함수 y는 fx이기 때문에 얘를 fx라고 바꿔서 이 힘에 의해서 1을 넣었을 때에 3이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값이 이제 5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값이 7이 나오고 4를 넣었을 때 값이 9가 나오면은 그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치역이라 하겠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2차 함수 한번 볼게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공역은 모든 실수라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 공역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1차 함수하고 다르게 0을 넣어주면 0이 나오고 1을 넣어주면 2가 나오고 3을 넣어주면 18이 나오고 그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8이 나오고 여기 2입니다. 2. 아까 18, 아까 여기서 8 써야 되고 18 써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8이 나오고, 그지? 그러면은 그래프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은
정의역이 모든 시 쓰면 이런 그래프 나온단 말이야. 원래는 공역으로서 가능했던 애들이 얘들이었다고. 이 모든 값들이 다 공역이 가능했다고. 근데 x에 어떤 수로 막 숫자를 넣어봤는데 나오는 출력값이 여기야. 이때는 공역은 모든 실수지만 치역은 0 이상만 나온다는 거지. 같은 함수지만 1차 함수, 2차 함수에 따라가지고 1차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물론 x가 모든 실수란 전제하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지만 2차 함수는 공역은 모든 실수지만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x도 이제 제한 변경 걸어가지고 툭 넣으시면은 세상에 일시적으로 숫자가 0, 1, 2, 3에 있다고 하시고 뭐 공역은 뭐 아까처럼 0에서부터 100까지 있다고 치시면은 0에 대응되는 값이 1이고 0이고 1은 2가 되고 2는 8이 되고 3은 18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치역도 4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요 얘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요 얘기를. 여기 그래프 4에서. 자, 다음 4번. 서로 같은 함수. 집에 가셔서 이걸 메모를 할지 모르겠는데 얘들은 1년 전에도 시험이 나왔고 2년 전에도 시험이 나왔고 3년 전에도 시험이 나왔고 4년 전에도 시험이 나왔어요. 쌤이 웬만하면은 경년으로 나왔던 문제는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재작년 기출 문제는 올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얘는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로 문제를 엄청 어렵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개념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두 함수 f와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함수값이 같을 때,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g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정의역하고 이 친구의 공역하고 g 함수의 정의역과 g 함수의 공역이 일단 다 같아야 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일단 전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값도 같아야 된대. 얘에다가 뭐 별표도 넣고 세모도 넣고 동그라미도 넣고 할 건데 얘 대응되어진 이 함수값 우린 치역이라 불렀죠. F 세모라 부를 것이고 F 네모라 부를 것이고 F 별표라 불렸던 이 친구들도 다 같다고. 얘도 세모 별표 네모 동그라미 넣었는데 얘의 값이 출력하는 값이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네. 즉 1단계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2단계 fx가 gx랑 같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세모를 넣어도 같은 놈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f 세모, g 세모가 같아야 되고, 네모를 넣어도 f 네모와 g 네모가 서로 같아야 되고, 별을 넣어도 f 별표와 g 별표가 서로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같을 때 얘를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f는 g, 함수식이 서로 같다. 당연히 같지 않을 때는 f는 g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 와, 쌤 뭐 허풍 떤 거 아니야? 뭐 말한 거 치고 너무 쉬운데? 뭐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거란 얘기지.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 f 함수가 x라는 함수야. g 함수가 x라는 함수야.
이거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F는 G입니다. 같은 함수예요.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함수식이 같으면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y 값이 그때 함수 값이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런 건 출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라서 너무. 자, 두 번째, fx는 x고 gx는 x의 세제곱이야. 그럼 얘네 두 개가 같니? 얘네 두 개가 안 같죠. 뭐 지금 뭐 낚임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움찔움찔 할 수 있단 말이야. 안 같아요. 당연하잖아요. 1 넣어주면은 1이 나오는데 얘는 1 넣어주면 1이 나오는데 2를 넣어주면은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2 넣어주면 8 나온다고. 그럼 아까 위에서 뭐 정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같은 2를 넣었을 때 같은 2가 나오고 얘는 8이 나왔잖아. 같지 않잖아. 그럼 얘들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장난을 칩니다. 두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이고 두 함수의 공역은 모든 실수일 때 일단 정의역과 공역을 서로 일치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때 함수값을 봤더니 f-1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f0은 0이 나오고 f1은 1이 나오고 g-1의 값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 g0의 값도 0이 나오고 g1의 값도 1이 나오니까 그때 각각의 x의 값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해버린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극악하게 문제가 바뀌냐면은 자, 지금 한번 쭉 들었기 때문에 조금 감각이 있을 겁니다. f 함수하고 g 함수가 서로 같게끔 만들어지는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얘랑 지금 같지 않은데 얘를 같은 함수가 되게끔 만들어 도와줄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넣었을 때 물론 방정식 나중에 되면 방정식 할 겁니다. 얘들 두 개 서로 같아지게끔 하는 x의 값을 찾을 거야. 그럼 이 안에서 마이너스 x가 되고 x로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0과 마이너스 1과 1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0과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정의역에서는 얘들 두 개 서로 같아진다 했지. 뿐만 아니라 0이라는 원소만 있어도 얘들은 같아지게 되겠고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0과 마이너스 1과 1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쌤 강의 들어왔으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 때려서 2의 세제곱 즉 0과 0집합 마이너스 1집합 1집합 0 1집합 0 마이너스 1집합 마이너스 1 0집합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찬가지할 수 있는 7가지 왜? 공집합은 제외니까. 물론 공집합은 제외한다는 말을 문제에서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함수는 굉장히 많이 괴롭힐 거야. 하지만 요 한 문제가 변별력으로 반드시 나온다고 기억하시면서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는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쌤이 급한 성질에 못 이겨서 말을 해버렸는데요. 함수의 그래프가 돼 버리려면은 함수 f는 x에서 y로의 정의역 x의 원소 스몰 x와 e에 대항하는 fx의 순서쌍을 그러니까 x에 대응하는 y를 모아놓은 순서쌍들 그러니까 이게 x, y일 수도 있고요. 영원히 y는 fx이기 때문에 y 자리에 fx라고 표현해놨고요. 그럼 얘들이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조건제시법 x, fx는 설명되기를 x가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순서쌍들, 이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의 그래프. 참 별거 아닌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오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야. fx는 2x 플러스 1. 그래프가 뭐야? 이거 누가 몰라요?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근데 정의역이 또 1, 2, 3, 4 라고 하면은 그때 얘를 만족하는 x의 원소가 정의역 안에 소속되어 있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순서쌍들, 즉 1을 넣었을 때 값이 3이고 1을 넣었을 때 값이 5고 3을 넣었을 때 값이 7이고 4를 넣었을 때 값이 얼마예요? 9죠? 그럼 1,3, 2,5, 3,7, 4,9 이 4개의 점도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순서단들의 모임이니까. 순서단들의 모임이 반드시 뭐 선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런 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이걸 다 통칭해서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의 원수가 모두 실수일 때 fx 그래프는 순서상을 좌표로 하는 점들을 좌표 표면에 나타내서 그릴 수가 있다. 우리가 늘 하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두시고요. 3번 얘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함수의 그림은 이 그림이 함수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 A를 그어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거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지금 이 그림이 함수의 그림이야. 이 얘기는 방정식의 그림도 있고 함수의 그림도 있고 라는 얘기예요. 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각 원소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오직 하나씩 만족되고 있을 때 얘들을 함수의 그림이라고 꽝꽝 인정하겠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함수의 정의와 관련됐죠. x의 각 원소 하나도 빠짐없이 y의 원소에 공역의 한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는 그 정의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삼각별 읽어서 뭐 순서 쌍이라고 한다. 이것도 아시는 내용이고요. 설명에서 마이너스 1, 0, 1, 1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그림 1과 같이 y는 x의 제곱이란 그래프가 콩 점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이들도 그래프라고 한다. 만약 이런 얘기가 없이 모든 실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 것이야. 다음 그 밑에 내용은 이제 뭐 원은 방정식이고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 얘기에 대한 얘기 반복입니다. 문제 풀이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의 제 1번이고요. 두 집합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그 다음에 y, 라지 y는 이제 공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0, 1, 2가 있다면 다음 주 x에서 y로의 함수가 가능한 것을 골라보세요. 1번 x가 마이너스 x가 되었어. 여기 살짝 생략되어 있는 게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 붙여도 괜찮고 쌤은 주로 이렇게 붙이는데 대부분 다 이게 맞아. 이게 정석이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x가 마이너스 x로 갔어. 그럼 얘들의 함수 여기 있는 이 정의역과 이 공역에서는 함수가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이니까 예쁘게 순서상입니다. 주머니 그림이라고 해요. 주머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에 x가 마이너스 x가 된대. 즉 이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되죠?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 있네. 0을 넣어주면은 0 되겠죠.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갈 곳이 없어. 그치? 갈 곳이 없으면 그대로 멈춰야겠지. 그럼 얘들은 함수의 정의를 위배한 거죠. 어떤 정의? x의 각 원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는 빛과 같이 풀 수가 있는데 x는 절대값 x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나오고 0 넣어주면 0 나오고 1 넣어주면 1 나오기 때문에 두 개 겹쳐지는 건 상관없다 했죠, 그죠?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얘들은 함수가 된다. 그치? 3번 x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얘들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가 되고 0 넣어주면 1이 되고 1 넣어주면은 2가 되죠. 얘도 된다. 4번 x가 2x 플러스 1로 가실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벌써 틀렸어. 그치? 뭐 안 돼? 각 원소를 위배했으니까 넌 안 돼. 5번 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1에 들어갈 것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되고 0 넣어주면 1 되고 1 넣어주면 2가 되겠네. 오케이, 얘도 가능해. 라고 해서 2번, 3번, 5번이 함수가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밑에 문제들도 그렇게 이슈가 없거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필수 예제 2번 문제에서 정의역이 1, 2, 3, 4, 5, 6이고 얘를 정의역으로 가는 함수가 fx는 샥 갈려져 있어. 2x-1이고 어떨 때는 2x-1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란 뜻이야. 이 말이. 이런 함수를 뭐라 하죠? 어떨 때는 얘가 되고 어떨 때는 얘가 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나? 조건 함수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럼 오늘 처음 듣겠네. 오늘 처음 듣고 이것도 우리의 수학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조건 함수. 그러니까 막 이런 거야. 엘리베이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면서 사람이 딱 오면은 당신은 남자니까 2층 가세요. 당신 여자니까 1층 가세요. 막 남탕여탕 막 이렇게 안내하는 주는 것처럼 야 정의역에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가지고 야 너는 얘한테 가, 너는 얘한테 가, 너는 얘한테 가, 너는 얘한테 가. 또는 x가 2보다 크면은 얘한테 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한테 가. 뭐 작게는 2개지만 크게는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x가 뭐 2의 배수는 너한테 가, 3의 배수는 뭐한테 가. 이건 죄송합니다. 좋은 사례가 아닌 것 같고요. 뭐 x가 2보다 크면 얘한테 가, x가 2보다 작으면 얘한테 가, x가 2일 때는 뭐한테 가. 이런 식으로 개수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 함수에서 함수 f의 치역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의 치역을 구하세요. 치역을 구한다는 것은 치역이라는 집합은 fx 모양으로 조건수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x는 정의역의 소속을 f에 넣어가지고 나온 출력된 값을 우리는 치역이라 얘기한다 했으니 반드시 치역을 구하라는 문제들은 집합기호를 쓰셔야 될 것이고 집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x를 함수식에 넣어가지고 출력된 값을 차곡차곡 써놓는 것이 치역입니다.
그러므로 1은 홀수기 때문에 위식에다 넣어야 되고 그 출력값은 얼마입니까? 1이 나오죠. 2는 짝수이기 때문에 아래시트 가면서 어떻게 나오죠? 0이 나오고 3은 5가 되고 4는 마이너스 2. 5를 넣어주면은 9, 6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저 집합 앞에 거 복습하셔서 아시다시피 같은 것이 나오면은 한 번만 써줘야 되고 순서는 상관이 없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문제 풀이 편하려면은 약간 순서대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정답은 마사 마이 0, 1, 2, 5, 9가 되었습니다. 밑에 문제도 살짝 쌤 봤는데요. 다은이 정도의 실력이면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체크할게. 루트 3 마이너스 1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그럼 밑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뭐 남으실 것들. 요거 절대값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시험 범위에서 기억나죠? 예, 마 2 이상 뿔 2 이하의 범위에서 정수기 때문에 마 2, 마 1, 0, 1, 2를 톡톡톡 넣어서 탁탁탁 나오는 것을 치역 쓰시되 또 집합기호 반드시 쓰셔야 되고 집합기호 안에서 부분 점수도 많이 날라왔습니다. 선배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셜 중요한 거 나왔죠.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하자면은 같은 정의역과 같은 공역을 갖고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정의역의 각 원소를 f 함수, g 함수에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은 값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게 모든 정의역에서 다 성립한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정의역에서 넣고 있는 값이 같고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것이야. 첫 번째,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었어요. 근데 fx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가지고 있고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a라는 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f는 g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쌤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서로 같은 함수지, f가 함수고 g가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지 라고 하는데 생자 초보들은 봤을 때 야, 식이 같지도 않은데 무슨 소리 식이 같다고 얘기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같은 정의역과 같은 공역을 갖고 있고 같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 출력하는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정의역은 두 개밖에 없으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f 입장에서의 함수값과 g 입장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으며 f 입장에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g 입장에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겠어. 그럼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되어져서 연립 방식으로 풀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시고 그놈을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 보셔서 다음 같은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1을 여기다 한번 넣어 주시면 또 1을 여기다 한번 넣어 주시면 다음 같은 식이 만들어지면서 연립 방정식으로 a, b 값을 각각 1과 2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절망한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성립 안 하는데? 1이면은 2면은 얘가 1이고 맞네요. 마 1이고 불 1이니까 1 되는 거 맞고 1과 2, 3이고 3이고 오케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쌤이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이제 121번 같은 문제인데요. 121번에 이제 별표 진짜 많이 쳐놓으세요. 여기서 더 꼬일 거야. 여기서 꼬일 거야. 그 위에 문제는 지금 3번에 있는 필수제 3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거든. 121번 문제가 f 함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3x, g 함수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에 대해서 f는 g 를 만족하는 같게끔 하는 그때 정의역을 세팅해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얘들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같게 만들어주는 x의 원소를 찾아요. 별도 있고 뭐 세모도 있고 이게 어쨌든 이런 식의 방정식 형성해주면 3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해가 미니멈이 1개에서부터 0개는 없어요. 1개에서부터 총 3개가 최대 3개가 나올 수 있거든. 3개라고 하면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7개라고 답을 쓰면 되겠고, 왜냐면 제일 앞에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 있죠. 2개면은 2의 2제곱 빼기 1에서 3개라 하면 되겠고, 1개면은 2의 1제곱 빼기 1에서 1개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론 이 유형 말고도 훨씬 중요한 유형인데 쌤이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근데 RPM이 있어요. RPM에서 보시고 이제 또 한번 연습하시고, 그래서 개념원리 RPM 또 지나가면 또 고생이하고 자기수리해서 엄청 많아요. 유사한 문제들. 예, 중요한 문제들. 자, 뭐 얘는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함수 그래프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고르래. 함수의 그래프인 것. 1번 함수 맞나요? 맞아요. 1차 함수죠. 2번 함수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다은이가 뭐 기백을 선택할 일은 없어요. 아마 선화용에서 기백을 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미적분을 할 텐데 하여튼 그때 타원이라서 얘들은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고요. 다음에 3번은요? 안 되죠.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포물선의 방정식. 2번은 타원의 방정식. 3번은 포물선의 방정식. 예. 둘 다 아니고요. 4번은 되죠? 얘는 뭐죠? 이 함수의 이름은? 절대값 함수 v.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y는 절대값 x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x, 얘는 마이너스 x 그래프. 길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원점 지나가는 놈. 여기서 여기서 절대값 2x라고 한다면은 얘는 플러스 2x, 얘는 마이너스 2x. 이런 식의 절대값 함수가 된다. 그치? 자, 끝내지 말고 122번이 더 중요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1번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함수입니까? No.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얘들이 수직선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불렀다는 거야, 과거에. 물론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얘를 다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거든.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얘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함수가 맞아. 1차 함수, 상수 함수란 말이야. 근데 얘 때문에 다 같이 묶어서 얘기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오케이? 얘 혼자만 방정식이고 나머지는 다 함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쇼 얘는 함수가 됩니까? 안 되죠. 돼요? 왜? 이렇게 크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크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크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함수 되는 거 아니야? 요 한 개의 포인트에서 만나는 점이 없지. 그러면 어떤 말을 위배하게 되냐면 x의 각 원소, 그러니까 빠짐없이 모든 원소가 다 짝지어져야 되는데 짝이 안 지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함수가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깜도로 채워져 있어. 그러면 함수가 될까? 그때는 함수가 돼요. 여기서도 한 점, 여기서도 한 점, 여기서도 한 점,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들은 함수가 됩니다. 요 함수의 이름은 그 유명한 조건 함수. 얘가 만약에 뭐 2라고 한다면 2보다 클 때는 이런 1차 함수,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2차 함수. 조건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3번. 얘는요, 함수가 됩니까? 딱 봐도 되죠, 그죠? 세로줄 그었을 때 한 점, 한 점. 요 포인트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번은요? 그리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몇 개만 그려야지. 이렇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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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수입니까? 함수죠? 예. 네. 이렇게 컸을 때 요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컸을 때 요 점에서 만나고 쌤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얘가 지금 한 라인에 있거든. 이렇게 컸을 때 요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컸을 때 요 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얘가 약간 가우스 함수의 응용편이란 말이야. 쌤 그만 뭐라 했어? 가우스 함수라 했지. 가우스 함수는 기억이 나나? 우리 수다를 했을 때 쌤이 언급해 준 게 있거든요. y는 가우스 x, 가우스 기호는 이 안에 있는 이 x의 값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래서 마치 기울어진 장난감 같은 거여서 구멍이 숑숑숑 뚫려 있고 그 위에 구슬을 떨어뜨리면은 또르륵 흘러가서 이렇게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출력이 된다. 즉 0을 넣어주면 0으로 쇽 빠지고 0.1을 넣어주면 굴러가가지고 0으로 빠지고 0.1을 넣어도 0으로 빠지고 0.3을 넣어도 0으로 빠지고 1을 넣었을 때는 1로 빠지고 그러면 요 전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흰똥 1.1을 넣어도 굴러서 1로 빠지고 1.1을 넣어도 1로 빠지고 1.3을 넣어도 1로 빠지고 1을 넣었을 때는 2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계단 모양의 함수예요. 얘도 함수지. 한 점에서 만나잖아. 한 점에서 만나잖아.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치? 물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계단형 그래프가 나오는 그래프가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막 X 붙이고 약간 조작을 해주면은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 나오거든요. 그건 조금 더 가우스 함수를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함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보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